2026 프리시즌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쉐이크다운부터 바레인 2차 테스트까지 총 11일간의 마라톤이 마무리됐고요. 이제 진짜 남은 건 3월 8일 멜버른 GP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레인 2차 테스트 3일간 있었던 일들 빠르게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2차 테스트 마지막 날 르클레가 소프트 타이어를 신고 나가더니 바레인 전체 프리시즌 통틀어 가장 빠른 랩을 찍어버렸죠. 유일하게 1분 32초의 벽을 깬 드라이버인데요. 2위랑 거의 0.8초 차이, 3위랑은 0.9초 차이 가까이 벌렸습니다. 타이어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페라리의 원랩 페이스는 확실히 한 수 위였습니다. 근데 진짜 화제는 랩타임이 아니라 리어윙이었죠. 2일차에 해밀턴 차에 달린 그 물건 액티브 에어로가 작동하면서 리어윙 상단 플랩이 거의 270도로 돌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기존 DRS처럼 살짝 열리는 게 아니라 아예 비행기 날개처럼 리프트를 만들어서 드래그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구조죠. 다른 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윌리엄스 바울스 대표는 깜짝 놀랐다고 했고 라이벌 엔지니어 한 명은 대놓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FIA 기술 디렉터 톰 바지스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이 명쾌했죠. 드래그를 줄이는 솔루션을 환영한다. 페라리 방식은 괜찮다고 본다. 라고 말하며 합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페라리 측에서는 아직 테스트 아이템 단계라고 했고 실전 투입 여부는 미정인데요. 그래도 2026 레귤레이션 해석에서 페라리가 한 발 앞서 있다는 건 확실하죠. 이번 테스트에서 거의 확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페라리, 메르세데스, 맥라렌, 레드불 이 네 팀이 확실히 앞에 있다는 거. 퍼포먼스 런이든 롱런이든 5위 이하 팀들과는 눈에 띄는 갭이 있었습니다. 5위 알핀부터 벌써 선두와 1.4초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레귤레이션이 확 바뀌면서 판도가 뒤집힐 거란 기대가 많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기존 강호들이 그대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 팀들 입장에선 꽤 씁쓸한 결과죠. 그 중에서도 메르세데스는 이번 주 마일리지 1위, 가장 많이 뛰었고 안정성 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작 퍼포먼스 런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안토넬리 차의 2일차 아침, 고갑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메르세데스의 진짜 원래 페이스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해밀턴 팬분들은 이번 테스트가 좀 불안했을 겁니다. 바르셀로나 바레인 1차까지는 페라리 신뢰성이 완벽했는데요. 2차 테스트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1차 오후 해밀턴이 르클레한테 차를 넘겨받자마자 90분 동안 게러지에 갇혔고 2일차 아침에는 셋이 센서 문제로 겨우 오랜만 뛰고 멈췄습니다. 오후에 복귀해서 나름 랩수를 채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2차 테스트에서 해밀턴은 르클레보다 70랩 넘게 적게 뛰었습니다. 바쉐르 대표는 작은 문제라고 표현했고 멜버른용 부품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임시 레이스 엔지니어 체제까지 겹치면서 시즌 초반에 르클레 대비 뒤처진 상태로 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었습니다. 해밀턴의 프랙티스 스타트 출발 연습에서 보여준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했고 본인도 차에 대한 연결감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멜버른에서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관건이겠죠? 1일차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레이스 시뮬레이션을 돌렸거든요. 둘 다 3스틴트 풀레이스를 뛰었는데 50랩 기준으로 비교하면 피아스트리가 약 4초 정도 앞서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물론 연료량이나 타이어 전략이 다르니까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되지만 적어도 맥라렌이 레이스 페이스에서 레드불과 동급이거나 약간 우위에 있다는 시그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베르스타펜 본인도 차를 더 개선해야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레드불이 올해 자체 제작한 RBPT 파워 유닛으로 첫 시즌을 치르는 건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한 거죠. 혼다 시절 파워 유닛을 버리고 직접 만든 엔진으로 바로 빅4 안에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번 테스트의 최대 패배자는 단연코 에스턴 마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숫자부터 볼게요. 2차 테스트 3일간 총 128랩, 11개 팀 중 꼴찌입니다. 마지막 날은 겨우 6랩을 뛰고 세션 종료 2시간 전에 일찍 짐을 쌌습니다. 왜? 혼다 파워 유닛 부품이 부족해서 더 뛸 수가 없었거든요. 프리시즌 전체로 보면 총 주행거리가 2111km, 메르세데스가 6100km 넘게 뛴 걸 생각하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심지어 올해 처음에 F1에 참가하는 신생팀 캐딜락보다도 거의 절반밖에 못 뛰었습니다. GPS 데이터를 보면 혼다 엔진 때문에 랩당 1.5초를 손해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나머지 격차는 셰시 문제 쪽입니다. 스트롤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이번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점이 뭐였냐고. 대답은 날씨가 좋았고 리버리가 예쁘다로 그 정도 상황인 겁니다. 에이드리언 뉴이가 설계한 차인데도 이 모양인 이유가 있어요. 뉴이의 첫 차 모델이 풍동에 들어간 게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1월부터 돌리고 있었는데 4개월 늦게 출발한 거죠. 차가 막판에 겨우 완성됐고 바르셀로나 쉐이크다운에도 간신히 참가했습니다. 더 레이스는 이 상황을 2017 맥라렌 혼다의 재림이라고 표현했는데 솔직히 과장이 아닙니다. 멜버른까지는 2주, 에스턴 마틴에겐 기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빅4 아래에서 가장 눈에 띈 팀은 단연 하스인데요. 프리시즌 전체 주행거리 2위, 메르세데스 바로 다음이에요. 신뢰성이 어마어마했고 코마치 대표 체제에서 팀 운영이 확 달라진 게 느껴졌죠. 베어먼은 마지막 날 빅4 바로 뒤인 P6까지 올라왔고 페라리 아카데미 출신답게 해밀턴 후임 후보로서 자기 이름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알핀도 가슬리를 앞세워 미드필드 상위권의 존재감을 보여줬고요. 아우디는 보톨레트가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미드필드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기술 디렉터 제임스 키가 대체로 목표한 수준에 와있다라고 했으니 아우디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출발이에요. 반면 윌리엄스는 기대 이하, 마일리지는 꽤 쌓았는데 퍼포먼스런 결과가 실망스러웠습니다. 남들보다 소프트한 타이어를 신고도 속도가 안 나왔고 롱런도 그닥이었어요. 그리고 캐딜락, 신생팀 치고 의외로 선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타스는 마지막 날 찍은 타임이 선두와 3.3초 차이인데 이게 107% 룰에는 넉넉하게 들어오는 수준이고 무엇보다 에스턴 마틴보다 빠른 기록이죠. 올해 처음 F1에 나온 팀이 에이드리언 유이의 팀 앞에 있다. 이게 지금 에스턴 마틴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빅4 구도는 페라리, 메르세데스, 맥라렌, 레드불로 굳어져 보입니다. 페라리의 회전식 리어윙은 FIA 합법 판정을 받았고요. 에스턴 마틴과 혼다 콤비는 심각한 위기 상태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확실한 것은 세 가지. 메르세데스의 진짜 원래 페이스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고 해밀턴이 멜버른까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페라리의 그 뒤집어지는 리어윙이 실전에 나올지도 기다려지는 부분입니다. 2026 시즌 진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레귤레이션이 확 바뀐 만큼 변수도 많고 예측 불가능한 시즌이 될 거예요. 3월 8일 멜버른 GP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